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20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 강의는 12번째입니다. 지난 강의에 송호근 교수가 이야기를 하기를 공정사회는 합의가 중요하다. 모든 노사관계의 합의라도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사실은 미국만 이제 예를 든다고도 노사가 얼마나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는 총질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노사의 활동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추종하는 사람이 한 20%, 나머지 80%는 묵묵하게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런데 그 소수의 굉장히 레디칼, 그러니까 극단적인 노사 멤버들이 이상하게 내 생각은 그래요. 정신적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노사위원장이 되려면은 더 독한 사람이 자꾸 생겨야지. 딴 사람을 깔아뭉개고 자기가 위원장이 된다고. 그런 사람 심리를 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80%가 공장을 돌리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자기들끼리도 싸운다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한쪽에는 이제 부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노사끼리 또 싸움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다 우리도 거쳤지만은 이미,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더더군다도 오랫동안 더 극단적으로 대기를 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과정을 짧게 경험을 했어라도 아주 공정을 빨리 이루면은 또 그게 빨리빨리 해서 공정을 이루는 또는 국가의 정신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요새는 무기 체제도 이게 잘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수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자원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게 믿음직스럽게 열정을 쏟아서 이제 좋은 방역 체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 사람 죽이는 의사가 사람 죽이는 무기를 수출해가지고 좋다고 그런 입장을 한다는 것은 나쁘죠.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 판다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내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업적을 만드는 그런 노력,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나라의 뿌듯함, 그런 것은 자부심이 생기는 거지, 그게 긍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송 교수가 말하는 공정사회를 이루는데 너무나 우리가 늦게 시작한 거다. 1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근데 10년 후에 지금은 더더구나 10년이 또 늦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담한 일이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사회는 이제 민주화 바람이 어느 정도 같이 공론화되고, 그래서 이제 공론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 대개 이제 이 스타디에 의하면은 국민소득이 5,000불 내지 1만 불 있을 때 공정성의 경제 그런 생각이 이제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제 세계적인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1960년도, 1970년도에
서양이 됐든지 우리나라가 됐든지 이게 공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역시 공정에 대해서는, 공정의 아버지는 역시 미국의 존 롤스 교수였다고. 그래서 존 롤스의 사회의 정의론, 제1원칙, 제2원칙, 뭐 그런 것, 과거에 내 강의를 한 거고, 그래서 동시에 미국에서도 인권운동, 흑인의 인권, 특히 이제 흑인에 대한 이제 인권운동, 그다음 빈곤과의 전쟁, 그런 걸 선포했고, 소수 인종에 대한 어포메이티브 액션,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법조적인 조치가 이제 따랐고, 그래서 유럽 계통에서는 계급 투쟁이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왕과 귀족이 막 싸우고, 또 저는 귀족은 귀족끼리, 나중에는 귀족하고 왕하고 평민 백성하고 싸우고, 그 줄기차게 싸워서 얻어낸 것이 현재 서구 유럽의 공정사회, 민주주의 선진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특히 북부 유럽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닮고 싶은 그런 이제 복지 사회가 북부 유럽인데, 그건 사민주의라고 그래요. 사민주의, 사민, 사는 이제 사회민주주의. 그 사회주의는 그것은 이제 이념적으로 정당한 이제 평등을, 너무나 자유스러운 시스템에서 평등한 사회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국가, 삼민주의.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3인당 당수가 총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투표를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유럽식으로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사회민주당이라는 것이 이제 맞다고. 그런데 사회를 넣을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라고. 우리나라는 반공국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유민주당인 걸 더 싫어한다고. 자유로 붙으면 싫어한다고. 자유로 하면 이게 국가에서 이제 그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컨트롤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말을 잘 듣게 자유를 너무나 주면은 국민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통제를 싫어하고 자유를 구가한다고. 이제 이 자유를 구가하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서구 문명이 발전됐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1958년 스웨덴의 노조와 3인당이 연대 임금 정책을 이제 발표했다고. 서로 이제 이렇게 노조 관계에서 이게 합의를 보고, 뭐 저 회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쉽게 되는 게 아니야, 모든 게. 그래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가 발전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공동사회를 이루려는 그런 시작이 또 늦었다고. 그래서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사회 지수가 아주 하등급에 속한다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평등에 속하는 사회민주당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중산층이, 그러니까 결국 약하다고. 중산층이 과거에 내가 강의한 것 같이 중상층이 세금도 많이 내고 사회를 계획하려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중산층 마인드가 있어야지 강남 좌파가 됐든지 진짜로 자기 자유를 좀 컨트롤하고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계급을 도와주는, 진짜로 자기가 자기 사역을 버리고 공동체 정신으로 그런 이제 강남 좌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한국 서울공화국은 돈밖에 모르는 아주 천민자본주의가 어글거리고 거짓이 많고 약속을 지키면 양심이 떨어지고 사기꾼이 많은 좋은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강남이나 좋은 서울이 돈에만 이제 비교되는 대상이 되지 않고 내적인 이게 자부심이 강한 그런 인격이 좋은 인격스러운 또는 인성이 높은 그런 우리가 국민성을 고양시켜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중산층이 이렇게 나쁘면은요 공정하는데 어렵다고 미숙하게 된다고 공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중산층을 강하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 공통적인 가치관이 이제 가지고 가치관이라는 것은 정직, 양심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이 중산층이 야가면 그런 것이 그런 생각 공통적인 가치관이 빈곤하게 돼서 공동사회를 이루는데 단점이 되는 거죠. 사회적 합의로서의 공정성은 공공 질서가 엉망이면 안 되니까 이제 존 롤스가 됐든지 그 이전에 로크랄지 루소 사회 계약론 우리가 이렇게 하자 뭐 간단한 사회 강의는 뭐 유식한 말과 같은데 사회 계약론이라는 것은 이게 교통을 하는데 교통 신호등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교통수고를 한번 지키자. 그리고 약속이라고. 그런 이제 신호등을 잘 지키자고 국민이나 사용자가 약속을 하고 국가도 그렇게 집행하고 그걸 따르는 이제 경찰 같은 이제 그런 규칙을 이제 잘 지키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합의해서 만드는 걸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회 계약을 하는 거야, 사회. 사용자하고 집행하는 사람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지키자고 합의를 했으면 합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불란서의 그 사회학자 토크비라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 이게 이제 미국에 여행을 했을 때 미국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깊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유럽 국가에서 유럽의 이제 사상이나 모든 생각을 미국에 심어 놓은 그런 나라에서 보니까 자발적인 결사체 같이 사회적인 서로 합의를 잘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경생 인상적으로 그런 글을 많이 쓴 사람이잖아요. 토크비라는 사람이. 그래서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걸 하고 자유와 평등의 상호 충돌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우리 충돌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당연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머리가 깨지게 서로 이게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주 뭐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강한 이미지로 머리가 깨지는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 많은데 참 한심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에 서로 양쪽에 저울해서 균형을 잘 맞추는 사회가 되고 서로 상호 충돌을 완화시키고 시장사회의 불평등을 해소시킨다. 그리고 그게 사회민주당이다. 사회민주주의다. 그래서 국민과 시민의 교양시민이 되고 공동선을 위해서 공감대를 이루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유식한 말이 있잖아. 부르주아 공론장. 이제 철학자가 하베마스가 부르짖는 그런 거죠. 부르주아. 이제 부르주아 보수주의의 공론장이 시민 광장이지 않느냐. 자유와 권리 이전에 도덕이 필요하고 결론적으로 실용적인 이야기는 미국의 프래그마티즘이라고 존 두이 철학자이며 교육자죠. 그리고 이제 실용적인 거 그것도 자유의
이제 목표를 하지만은 그것을 모든 것이 자유스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용주의를 적용해서 이제 적절하게 방향을 잡는 거죠. 그래서 실용적인 자유주의란 말이 나온다. 이제 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이제 학교에서 공부는 이제 지식을 주입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건데 사실 그것보다 자유스러운 이제 생각을 이렇게 분출시키고 창의력이 생기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이제 자아 자부심을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재밌어서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그러려면 서로 토론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토론. 그 소통을 많이 한다. 소통을 많이 해야지 사회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도출한다고. 토론과 소통을 잘 해야지 합의해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은 이걸 지키지를 않아요. 지키기가 어려워 한국 사람들은. 그런 문화와 그런 이제 교육을 받아왔으면 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하튼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느냐고 이런 아주 소중한 토론 문화랄지 소통의 능력이 다 없어진 거야. 그것이 얼마나 사회를 공동사회로 이끄는데 합의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깜빡 잊은 것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가 깨우치지 않고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게 상당히 어렵고 맨날 같은 문제점으로 같은 스타일로 노조에 맨날 싸우기만 하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거기에만 그냥 눈독이 들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왜곡시키고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서로 찬반을 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오세훈 시장 때에 지금은 이제 오세훈 씨가 이제 서울시장을 두 번째 하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시장했을 때 무상급식을 반대했다고. 반대해가지고 국민투표를 붙여버렸다고 자기가 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불찰이었죠. 그러지만은 그 반대되는 이제 무상급식이 이제 주민투표에서 통과가 됐어. 그래서 그 정착이 된 거야. 그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 것 그 자체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불란서에서는 국민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일 같은 것은 국민투표에 붙여버려요. 그러면 서로 이제 그렇게 국민투표에 붙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이번에 우리 대통령 디베이트 서로 토론을 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죠. TV 프로그램에 있어서 인기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이제 서로 이제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생각의 깊이를 따지고 제대로 하느냐 못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이제 시대가 지금 투표 선거철이라고 그걸 좋게 생각해서 불평등한 요인은 뭔가 그리고 불평등은 얼마 정도 우리가 용인하고 허락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좋고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민주주의나 개방적인 그런 그 토론이나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틀린 자기보다도 틀린 생각을 틀렸다고 하지 않고 다르다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것을 너는 틀렸어 내가 옳아 그렇게 구닥다리로 그러니까 뭐 나이도 젊은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은 그 꼰대란 말이 또 요새 유행이잖아요. 그 자연스럽지 않다고. 그래서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다름에 대한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용인하고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지, 스트레스가 많고 급하게 빨리빨리 이제 그걸 하면은 이게 반대로 이게 용인을 잘 안 해주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고집스럽게 이어가는 건데, 그래서 다른 상대방의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이제 하는 것을 다르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한 수용을 할 수 있는 생소함, 좀 이제 습관적이지 않은 그런 생소함을 즐기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신뢰 사회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열린 사회, 그래서 상대방의 틀린 생각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참고하고 그런 이제 문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뭐 항상 불신사회 맨날 이제 진단만 내리는데 우리나라는 불신사회다고. 신뢰가 없어지는 사회인데 그것을 원인을 찾고 어떻게 그 돌팔구를 만드는데 신경을 잘 쓰지를 않는다고. 국가를 이 리더하고 공무원이 됐든지 고급 공무원이든지 지도자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건 뭐 국회의원이 됐든지 대통령이 됐든지 그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이 원인, 그 불공평이 왜 생기느냐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사고를 하고 깊이 사고하는 능력이 이제 뇌를 잘 쓰고 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국민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짧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